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구글 차트를 자바 응용 프로그램 상에서 한번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글 차트 웹 라이브러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구글 차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쁜 디자인을 제공해 주는데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JX 브라우저가 생각나시나요? 이제 한번 이걸 이용해서 빠르게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던 대로 JX 브라우저와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복사해 주신 다음에 이번 강의에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바 테크니크라고 3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다음에 프로젝트 안에 이렇게 추가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선택해 주신 다음에 빌드 패스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바로 이렇게 한번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execute란 함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execute란 클래스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하나의 메인 클래스에서의 인스턴스를 생성해 주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메인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메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JFrame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JFrame을 상속받은 다음에 이렇게 메인이란 이름의 생성자를 만들어 주시고 set default close operation 한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창을 닫았을 때 성공적으로 종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set title 한 다음에 구글 차트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 볼게요. 그 다음에 set bizup을 한 다음에 true라고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set resizable 한 다음에 false를 넣어 줄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set size라고 해서 이렇게 800 곱하기 600으로 크기를 만들어 줄게요. 이제 한번 프로젝트를 execute로 간 다음에 실행해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창이 하나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는 한번 구글 파이 차트를 이용해 볼 건데요. 이제 그를 위해서 이렇게 파이 엘러먼트라고 파이 차트에 들어갈 하나의 원소를 만들어 줄게요. 이제 파이 차트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는데요. 한 개는 이렇게 이름이고 한 개는 이렇게 수치가 되겠죠. 즉 이렇게 항목의 이름과 수치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소스에 들어가신 다음에 getters and setters를 추가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한 메소드들을 다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바로 이제 구글 API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만들어 줄게요. 구글 API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 구글에서 제공해 주는 차트 관련 API 문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주소로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은 파이 차트와 관련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튜토리얼처럼 구글이 제공해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 예시문을 그대로 하나 복사한 다음에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한번 붙여넣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생겼죠? 이제 여기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만 바꿔주면 하나의 차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를 이렇게 한번 항목이라고 넣어주시고요. 이제 여기에다가는 수치라고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은 다 지워주도록 해서 이렇게 틀만 잡아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타이틀 대신 제목이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불필요한 공백들은 그냥 없애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바로 코드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적용하기 전에 먼저 윈도우에 가신 다음에 프리퍼런스에 가셔가지고 이 자바로 가신 다음에 에디터로 가셔서 이 타이핑에서 이렇게 escape text when pasting into a string literal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떠한 큰 문자열을 한 번에 이클립스 안에 넣으려고 할 때 이제 자동으로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주겠다는 소리예요.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public string get pie chart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개의 HTML 스트링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return HTML 스트링을 해줍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HTML 관련한 우리가 방금 전에 복사했던 그 HTML 문서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아주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실제로 이 항목과 수치 부분을 넣고 제목 또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해줄게요. string title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array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항목과 수치를 실제로 하나씩 다 넣을 수 있도록 합니다. int i는 0부터 리스트의 사이즈까지 반복하는데 이런 식으로 HTML 스트링에다가 해당 어레이 리스트에 담긴 만큼 다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한 개씩 다 꺼내서 그 네임을 넣어주고 닫은 다음에 다시 열어가지고 이렇게 list.get.i에 get value를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닫아주시고요. 여기 작은 따옴표는 없애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n을 붙여서
한 칸 띄워주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HTML 스트링에 이렇게 다시 또 넣어주시기만 하면은 잘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제목 대신에 이렇게 매개 변수로 넘어온 타이틀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getPyChart라는 이름의 한 개의 메소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메인을 한번 바꿔주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JX 브라우저라는 라이브러리를 한번 사용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브라우저 한 다음에 브라우저를 넣어주시고요. New 브라우저.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브라우저를 띄워줄 수 있도록 하는 브라우저 뷰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Ctrl Shift O를 눌러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J프레임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스윙 버전으로 브라우저 뷰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의 브라우저에 이벤트를 넣어주는데요. 로드 리스너를 넣어서 이제 성공적으로 브라우저가 로드가 되자마자 어떤 함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걸 누른 다음에 임포트를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오버라이드를 해주는데요. on finish loading frame이라고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finish loading event라고 이렇게 이벤트를 하나 넣어주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Ctrl Shift O를 눌러서 추가해 주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벤트가 메인 프레임에서 발생을 했다면 system.out.println 한 다음에 HTML 문서가 로드되었습니다 라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제 바로 한번 그래프를 우리 응용 프로그램상에서 띄워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스트링 한 다음에 한번 간단하게 뭐 하드웨어 판매량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줄게요. 이제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 한 다음에 이렇게 파이 차트에 들어갈 원소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에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add 한 다음에 이렇게 new py element를 하나씩 추가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모니터는 49만큼 판매됐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 줄게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어 주지 않았다고 뜨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서 파이 엘리먼트 안에 생성자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긴 이런 식으로 밸류를 넣어 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this.name은 매개 변수로 들어온 name으로 넣고 this.value는 매개 변수로 들어온 value로 이렇게 설정하겠다라고 넣어주기만 하면 되고요. 다시 이제 이렇게 메인으로 가신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요소를 추가하면 되겠죠. 한 4개 정도만 넣어 볼게요. 이제 그 다음은 키보드 넣으면 되겠죠. 뭐 이렇게 마우스, 그 다음에 이제 뭐 충전기, 어댑터라고 한번 넣어 줄게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아무 값이나 넣어가지고 차트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브라우저 로드 HTML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만든 거 그것만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이제 이렇게 구글 API 우리가 만든 클래스에서 getPyChart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이제 실제로 이거를 J프레임 상에서 띄워주기만 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add 한 다음에 브라우저 뷰를 border layout 한 다음에 센터에 띄워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렇게 보니까 메인 함수는 정말 잘 만든 것 같고요. 구글 API로 가서 한번 코드를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컴마를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주지 않았네요. 이제 이렇게 하나의 항목마다 컴마를 만들어서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구분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리스트에 항목 이름을 가져오는 부분에서 작은 따옴표가 하나 빠진 걸 알 수가 있죠. 네, 이제 이렇게 바꿔줌으로써 성공적으로 구글 API의 getPyChart 또한 완전하게 작성이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execute 클래스로 이동한 다음에 실제로 프로젝트를 실행해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JX 브라우저 라이센스가 통과되었다고 말이 나오고요. 이렇게 HTML 문서가 로드되었다고 나온 다음에 이렇게 성공적으로 우리 응용 프로그램 상에서 구글 맵 차트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말 웹 브라우저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디자인 또한 깔끔하게 예쁘게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우리의 자바 응용 프로그램 상에서 구글 차트를 연동해서 이렇게 인포그래픽 형태로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글 차트를 이용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차트를 우리 응용 프로그램 안에서 마음대로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자바에서 구글 차트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